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삶을 즐거운 놀이처럼 이라는 것에 대하여 첫 번째, 삶은 장애물 경기, 두 번째, 즐거운 놀이처럼 살아가자 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삶은 장애물 경기. 인생이 아무런 기복 없이 평온하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고통, 슬픔, 좌절, 이별과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곤 합니다. 삶은 하루하루 여러가지 문제가 다가오는 장애물 경기라고 할 수 있어요. 다가오는 장애물을 하나하나 넘으면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설사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움을 얻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단 한 번만 나타나면 좋겠지만 한 번 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계속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나곤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장애물을 넘으면서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즐겁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극복이라 함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나쁜 결과를 얻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삶을 즐긴다는 것이 곧 장애물 경기를 즐기는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한다는 것이 곧 삶을 즐긴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인생에서 삶을 살고 즐기는 일은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준비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준비만 합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또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준비만 하다가 끝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없고 미래만 있는 삶으로서 황폐합니다. 마음은 늘 허탈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삶이란 다른 목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을 사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과정입니다. 매번 그 상황에 따라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대학에 가면 하겠다. 집을 사고 나면 하겠다. 와 같이 꿈에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그냥 하십시오. 생각났을 때 그냥 하면 다른 것들은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내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나면 주변 여건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려 하면 평생 시작도 못해요. 그런 삶은 현재는 없고 미래만 있는 삶으로서 황폐합니다. 마음은 늘 허탈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삶이란 다른 목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을 사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과정입니다. 매번 그 상황에 따라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건이 안 되면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꿈을 좀 낮추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면 됩니다. 자신이 배우라고 한다면 무대에 올라간 배우가 관객이 적다고 연기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죠.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자신의 연기를 보러 왔다면 최선을 다해 열연해야 합니다. 즐거운 놀이처럼 삶을 살아가자. 삶을 즐기는 것은 삶, 즉 살아있음을 즐겁게 누리는 것입니다.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삶이 살아내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놀이를 하듯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을 놀이를 하듯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이들이 놀기를 좋아할까요? 공부하기를 좋아할까요?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죠? 모두 아이들은 공부보다 놀기를 더 좋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놀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이들의 천성인가에 대하여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캐나다의 심리학자 도널드 헤브가 1930년에 실시한 연구입니다. 헤브는 6세에서 15세의 학생 600명에게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뛰어놀도록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행동을 잘못하면 벌로 밖에 나가서 놀도록 하고 행동을 잘하면 상으로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 모든 학생이 노는 것보다 공부를 택했습니다. 뛰어놀아라 라고 말해도 조용히 앉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해라 할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일과 공부를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재구성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 공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부모들의 고민이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골프와 캐디는 라운딩 하는 동안 걷는 거리가 비슷합니다. 골프는 돈을 내고 걷고 캐디는 돈을 받고 걷습니다. 라운딩을 하고 나면 캐디는 힘들어하지만 골프는 활기가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골프는 걷는 것을 놀이라고 생각하여 즐겼고 캐디는 일이라 생각하여 즐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캐디가 남들은 돈 내고 운동하는데 나는 돈 받고 운동하잖아 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라운딩을 한다면 이 일이 놀이가 되어 캐디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겠지요. 이 일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놀이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똑같은 일이 즐거운 놀이가 될 수도 반대로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로서 하면 힘들고 짜증이 나지만 놀이로서 하면 신나고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즐거운 놀이가 될 수도 반대로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기 일을 너무나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새워 일하고 휴일에도 회사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회사 업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러 하는 놀이인 셈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일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일과 놀이의 조화가 삶을 즐기는 일의 핵심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일과 놀이의 조화를 통해 닥치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삶을 즐거운 놀이처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진정 삶을 즐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